외부에서 어플로 제품을 킬 수도 끌 수도 있고요. 출력 시간이 1시간 25분이라고 카운트다운 1시간 40분 정도에 꺼져라 라고 세팅을 하면 출력이 완성되고 몇 분 뒤에 자동적으로 프린트의 전원이 꺼지게 되는 겁니다. 월, 화, 수, 목, 금 출근하기 전 9시부터 6시까지 1시간에 10분씩 작동하도록 세팅이 가능한 거죠. 자, 오늘은 스마트 플러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스마트 플러그란 이 스마트 플러그에 가전제품을 연결하면 핸드폰 어플을 이용해가지고 바뀌던 아니던 핸드폰으로 컨트롤, 온오프 할 수가 있고요. 어플을 통해서 몇 시간 뒤에 꺼주세요. 혹은 무슨 요일 몇 시에 켜서 무슨 요일 언제까지 작동을 하고 꺼주세요. 이렇게 다양하게 세팅이 또 가능하고요. 또한 사용 전력 양 자체를 또 확인도 가능한 그런 플러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제품을 한번 열어보면 자, 이렇게 생겼고요. 앞쪽에는 220V 코드 꼽는 부분이 있고요. 뒷부분에는 가전제품을 연결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용 방법은 간단하겠죠. 220V 코드에 연결하고 컨트롤하고 싶은 코드를 그 위에 연결하게 되면 이 스마트 플러그가 이 둘 사이에서 컨트롤, 온오프를 해주는 장치인 거죠. 이렇게 사용 방법은 간단한데 어플을 연결을 해야겠죠. 옆 부분을 보면 2.4GHz 와이파이에 연결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고요. 220V 사용 가능하고 아웃풋 16A라고 되어 있죠. 16A도 있고 20A짜리 제품도 있습니다. 16A니까 3520W까지 사용이 가능한데요. 안전상 대략 한 30% 정도 낮춰서 2500W 정도까지만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근데 여기는 16A인데 20A짜리 제품도 있어요. 자신이 사용하고 싶은 가전제품의 허용 용량을 잘 생각하셔가지고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래쪽에 QR코드는 이 스마트 플러그를 컨트롤할 수 있는 어플 다운로드 링크인 것 같습니다. 스마트 라이프라는 어플을 다운받으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미리 다운받아 놨습니다. 자, 어플을 다운받으면 이 스마트 플러그와 연동을 시켜야겠죠. 자, 연결 방법도 그렇게 어렵진 않더라고요. 코드에 제품을 연결을 해주고 전원 버튼을 한번 눌러주면 딸깍하고 전원이 켜지게 되고요. 핸드폰 어플에 플러스 버튼 있죠. 추가 버튼을 누르고 장치 추가를 하면 수동으로 검색이 돼서 장치 검색 중이라고 추가가 뜹니다. 이 추가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다. 연결하기 하면 집에서 사용하는 와이파이 주소 있죠. 와이파이 주소를 연결하고 그러면 연결 이름이랑 그리고 비밀번호가 적혀져 있고요. 다음 버튼을 누르면 장치가 지금 현재 추가가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연결 방법도 그렇게 어렵지 않죠. 자, 이렇게 되면 해서 이름을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제품의 이름으로 변경을 하면 됩니다. 연습용이라고 하고 완료를 누르면 핸드폰으로 온, 오프를 간편하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로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가전제품을 연결하면 좋긴 한데 영상 촬영상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댑터를 연결을 했고요. 이 어댑터 끝에 LED를 연결을 해봤습니다. 나중에는 온열 장치도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은 LED로 한번 테스트를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가장 큰 중요 기능이 외부에서 어플로 온오프를 할 수 있다는 점이죠. 핸드폰 부분의 오른쪽 전원 버튼을 누르면 켜지고요. 다시 한번 누르면 꺼지고 이런 식으로 외부에서도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점이고요. 전원 버튼이 아니라 가운데를 클릭을 하면 조금 더 자세하게 세팅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나옵니다. 가운데에 똑같이 전원 버튼이 있죠. 똑같이 누르면 켜지고 누르면 꺼지는 버튼이 있고요. 아래쪽에 또 파워 버튼 똑같습니다. 누르면 켜지고 누르면 꺼지고 타이머가 있는데 이거는 좀 이따가 설명을 드리고 일렉트릭부터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이 가전제품의
사용되는 사용 전류량을 표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현재 전류값, 사용 전류값이죠. 2260mA입니다. 지금 워낙 작기 때문에 mA로 표시가 되어 있고요. 파워, 와트로 표시되어 있고, 볼트는 220V가 지금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토탈인데 너무 사용량이 적어서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그래서 프린터에 연결된 제품을 보면 1월, 2월, 3월 해가지고 토탈 해당 월에 사용된 전력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각각 달로 들어가면 일별로 사용량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린터가 사용량이 굉장히 적기 때문에 그래프가 굉장히 적게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15일 이런 식으로 사용량을 그래프로 볼 수가 있는데 너무 양이 적기 때문에 그래프가 높낮이가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토탈적으로 지금 15kWh를 사용을 했다라고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사용량을 또 확인할 수가 있고요. 프린터를 한번 켜보면 시간이 지나면 사용량이 이제 잡힐 겁니다. 114mA 7.5W를 사용하고 있고, 지금 볼트는 229V 230V라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현재 사용량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겠죠. 세팅 같은 경우에는 스위치 로그, 언제 켰고 언제 껐는지 온오프 시간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클리어 파워 데이터, 이제껏 사용한 사용량을 지울 것인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고요. 릴레이 상태,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상태를 물어보는 건데 패스하고요. 오버차징 스위치, 3W 이하로 40분간 사용을 했을 때 전원을 끄겠다라는 옵션이고요. 이 옵션 같은 경우에는 주된 사용이 끝나고 대기 전력만 사용을 하고 있을 때 40분 이상이 넘어가면 전원을 꺼준다라는 옵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차일드 락이 있는데요. 이 옵션을 키게 되면 실제 물리적 버튼이 이 제품 옆쪽에 달려 있는데, 자, 이 스위치를 눌러도 키거나 끄는 행동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이 버튼을 4번을 누르면 1번, 2번, 3번, 4번 차일드 락 기능이 꺼지면서 물리적인 스위치로 작동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니까 차일드 락 버튼을 누르게 되면 오직 이 어플을 통해서만 컨트롤 할 수 있는 버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타이머를 좀 소개를 시켜 드릴게요. 타이머를 보면 카운트 다운이 있고요. 그리고 스케줄, 그 다음에 서큘레이터, 그 다음에 랜덤, 그 다음에 인팅도 있고, 해가 떴을 때만 아니면 해가 졌을 때만 작동을 할 수 있게끔 세팅이 가능한 옵션인데 위치 등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옵션은 사용이 불가능하고요. 맨 처음 카운트 다운부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카운트 다운, 말 그대로 몇 시간 몇 분 뒤에 켜져라 혹은 꺼져라 라는 옵션입니다. 지금 상태에서는 불이 꺼져 있죠. 이 카운트 다운을 1분으로 세팅을 하면 1분 뒤에 켜지게 되고요. 자, 이런 식으로 1분 뒤에 켜져라 또 가능하고, 켜져 있는 상태에서 카운트 다운을 1분 실행을 하면 1분 뒤에 자동적으로 꺼지게끔 또 세팅이 가능하겠죠. 자, 이런 식으로 1분 뒤에 꺼지게끔도 할 수 있는 게 카운트 다운이고요. 그 다음에 스케줄을 보기 전에 인팅부터 이야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인팅 같은 경우에는 켜진 후에 무조건 세팅된 시간 이후에 자동으로 꺼지게끔 하는 장치입니다. 만약에 자, 인팅을 5초로 설정을 해놨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든 켜지면 5초 뒤에 무조건 꺼지게끔 세팅이 가능합니다. 자, 인팅을 5초로 세팅을 하고 스케줄로 돌아가서 지금 현재 5시 30분입니다. 그래서 5시 31분에 월요일 스위치를 ON 하겠다라고 세팅을 하면 5시 31분에 켜지고 5초 뒤에 자동으로 꺼짐이 세팅이 된 겁니다. 자, 51분이 되면 자동으로 켜졌고요. 5초가 지나면 꺼지게끔도 세팅이 가능한 거죠. 나는 인팅을 사용하지 않고 꺼지는 시간을 추가로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애드 스케줄에서 월요일 5시 34분에 ON이 아니고 OFF를 세팅을 하겠다라고 저장을 하면 월요일날 5시 31분에 켜지고 5시 34분에 꺼지게끔도 세팅이 가능한 겁니다.
34분이 되면 자동으로 꺼지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서큘레이터는 스케줄에 어떻게 보면 업그레이드 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스케줄로 다 똑같이 구동할 수가 있는데 조금 간편하게 해놨다. 그런데 굳이 이걸 사용할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스타트 타임을 5시라고 세팅을 하고 엔드 타임을 6시라고 세팅을 한 다음에 스타트 듀레이션인가요? 이거를 10분, 엔드 듀레이션을 10분으로 하게 되면 5시에 시작을 해서 10분 동안만 작동을 하고 꺼지고요. 6시에 마감이니까 6시 10분 전 5시 50분부터 작동을 해서 6시에 끝난다 라는 세팅을 이렇게 서큘레이터로 세팅이 가능한 겁니다. 굳이 필요한가 싶어요. 스케줄로도 충분하게 세팅이 가능합니다. 요거는 굳이 필요 있을까? 자, 그 다음에 랜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5시 36분부터 6시 36분까지 세팅을 하게 되면 이 사이 시간에 30분 동안 랜덤으로 작동을 시켜주는 옵션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장기간 외출을 해. 그런데 이 시간에는 내가 집에 있다라는 걸 외부에 표출하고 싶을 때 뭐 램프나 뭐 LED 이런 거를 저녁 시간에 세팅을 해주면 랜덤하게 30분 동안 켜져 있다가 꺼지는 세팅을 할 수가 있다 라는 뜻입니다. 굳이 뭐 필요 있나? 그 다음에 인팅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다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자, 이거를 실제로 사용을 한번 해볼 건데, 자, 이 스마트 플러그를 이용해서 가전제품을 한번 작동을 시켜 볼 건데요. 온열 장치를 한번 연결을 해봤습니다. 지금 온열 장치 연결을 했고요. 자, 이 스마트 커넥터를 100% 활용하기 위해서는 이 가전제품에 물리적으로 온오프가 가능한 이런 스위치가 달린 제품을 사용할 때 100% 활용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물리적인 스위치를 켜짐으로 옮겨 놓고 스마트 스위치를 켜게 되면, 자, 온열 장치를 이 스마트 스위치로 100% 온오프 껐다 켜고가 가능해지겠죠. 하지만 이렇게 버튼을 누르는 제품일 때는 오프만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온을 했을 때 이 스마트 플러그의 전원을 켜고 다시 한번 전원 버튼을 손으로 눌러야지만 작동을 하기 때문에 온은 컨트롤 되지 않고요. 오프만 컨트롤이 됩니다. 그래서 나는 100% 활용을 하고 싶다 하면 이렇게 물리적으로 꺼짐 켜짐 버튼이 있는 제품만 100% 활용할 수가 있겠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 게 이런 온열 장치가 될 수도 있고요. 자, 이런 환풍기도 이 스위치를 통해서 온오프를 고정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환풍기도 똑같이 사용할 수가 있다라는 점이고요. 그래서 이 지금 온열 장치가 최대 771W를 사용하는 온열 장치입니다. 이 온열 장치를 온오프 쉽게 스마트폰으로 가능하다라는 거고요. 여기서 추가로 스케줄 타이머 세팅을 통해서 30분 작동하고 30분 꺼지고 30분 작동하고 30분 꺼지게끔도 가능하겠죠. 자, 아니면 3D 프린터를 활용을 한다. 지금 출력 시간이 1시간 25분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으면, 자, 왼쪽 프린터 들어가서 타이머에 카운트다운 1시간 25분에 끝나니까 대략 25분 넘겨서 한 40분 정도에 꺼져라 라고 세팅을 하면 출력이 완성되고 몇 분 뒤에 자동적으로 프린트의 전원이 꺼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환풍기에 연결을 해서, 자, 인팅으로 작동을 하면 10분만 작동을 하고 꺼지게끔 세팅을 하고요. 스케줄로 월, 화, 수, 목, 금 8시 50분에 한번 켜지고 9시 50분에 켜지게 하면 10분만 작동하고 10시에 꺼지겠죠. 자, 출근하기 전 9시부터 퇴근하기 전 6시까지 1시간에 10분씩 작동하도록 세팅이 가능한 거죠. 자, 오늘은 스마트 플러그에 대해서 한번 알아봤고요. 제품 사용에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자, 이상 미스터 아지였습니다.